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정말 열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드론, 이 공중 드론 그리고 수상 드론 이 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여러 차례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인폼 같은 데서는 지금 케르치 대교가 파괴됐다, 끊어졌다 이런 제목까지 따라서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이 케르치 대교에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이와 함께 러시아 해군의 해군 조선소를 또 때린 겁니다. 그래서 수리받고 계류 중이던 러시아 해군의 최신 초계함을 또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계함이 침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군인,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던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진행됐던 그 작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 또 우리 한국 이 조선 방산이 또 대박을 터지게 됐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상 무기와 항공 무기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이 이제 해상 무기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미 해군 장관이 국내 유력 조선사 2곳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고 본격적인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사업 협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다녀간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현지 시각 3월 4일 우리나라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을 공식 초청해 해군 함정 관련 협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성은 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을 초청했음을 발표하고 수주 안에 미 국방부에서 이들을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델 토로 장관은 한화와 HD현대 경영진과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화오션 권혁웅 부회장의 수행을 받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수행을 받아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함정사업 현황과 기술력 수준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조선업계 리더들이 미국 자회사 설립과 조선소 투자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라며 이들 회사의 전문 지식, 첨단 기술, 모범적 사업관리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글로벌 조선 산업의 리더인 한국 업체들의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과 혁신을 토대로 미국 조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들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일종의 자격증인 MRSA를 발급하고 우선적으로는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기고, 이와 동시에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헌팅턴 인겔스 인더스트리,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 베스 아이언 웍스, 핑칸티에리 USA 등 일부 업체들이 독식하며 최악의 사업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조선산업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어 우리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나아가 미 해군 함정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협력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는 HD 현대중공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미 해군성 장관이 이렇게 현대중공업 부회장의 소개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참모총장이 있고 또 해군성, 또 이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군정을 담당하는 이 해군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군성 장관입니다. 이 해군성 장관이 참 고민이 뭐냐? 참모총장도 그렇고 하여튼 해군의 고민은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완전히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 이 해군력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고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 시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은 조선업계가 너무 형편없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어서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1년에 10만 톤
정도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200만 톤, 300만 톤이죠. 그러니 미국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뭐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도 않지만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 자신들의 지역구의 표를 얻기 위해서 존스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의 조선업이 쪼그라들면서 미 해군 함정이 건조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냐?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또 미 해군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하는데 그 회사는 미국인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더 강화시켜서 그리고 이제는 부품까지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 가서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등 이렇게 가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는 이제 존스법하고는 조금 비켜가니까. 그래서 칠함대 함정의 수리를 아마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이었던 한화오션 방문해서 이 미 칠함대의 함정이 미 해군 함정의 거의 뭐 한 55% 되죠. 그래서 그 칠함대 함정의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일단 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 능력을 보여준 이후에 이 현대와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자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따로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소형 조선소들을 뭐 인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합자회사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조선소들은 뭐 아주 뭐 느긋한 뭐 이런 그 작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납기가 너무 늦어요. 계속 딜레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 회사들은 딱 납기하면 뭐 납기보다 더 일찍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 관리 능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준다면 미국으로서 너무 좋죠. 그리고 다른 지금 4개 업체들에게도 자극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칠함대 함정의 수리를 뭐 작전 나갔다가 들어오면 수리해야 되니까 수리를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신조함 건조를 미국의 합자회사를 건립해서 미국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존스법을 좀 더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해서 동맹국이라면 동맹국에서는 신조함도 건조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 합자회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최신 함정을 전투함을 건조하는 그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그 기술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습득한 그 기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괜찮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러한 미래가 아주 희망차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서해상에서 모종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형 대한미사일을 이용한 공격부터 천안함 폭침 도발대와 같은 수중 도발까지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자행될지 모르던 지금 우리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 대한 레이더 감시를 강화하고 해상 경계 근무 함선과의 협동작전 체계를 구축하라는 총참모부 명령을 일선 부대에 하달하고 해상 경계 활동을 강화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군 내부 소식통은 최근 동해 1전대, 서해 8전대 작전부에 3월 한 달간 해상 레이더 감시 임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해상 경계 근무 함선들과의 협동 작전 체계를 구축해 민첩성과 전투 정황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라는 총참모부 명령이 하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명령은 이례적으로 무선 통신망을 통해 하달됐다. 평시에는 주로 유선이나 기통수를 통한 서류 전달 방식으로 명령이 내려지는데 전시나 유사시에 쓰는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것은 전투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북한군 1전대와 8전대는 대수상 레이더로 한국 해군 함정을 발견하면 즉각
무선 통신망으로 해상 경계근무 함선들에게 경보를 전파하고 경계근무 함선들은 즉각 작전 지역으로 출동해 집중 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지난달 14일 김정은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비판한 것의 후속 조치로 해상 분계선이라고 부르던 용어들을 모두 해상 국경선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해도를 수정하고 작전 계획도 바꾸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3월 5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 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3월 4일부터 시작되어서 3월 14일까지 일단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동훈련을 또 할 텐데, 이번 주는 조금 뭐 그냥 손발 맞추고 하는 그런 훈련이고, 다음 주 한 주가 본격적인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또는 이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미군 전략자산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도발을 해왔던 경우가 많죠. 미군 전략자산이 있을 때 하면은 진짜로 또 맞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주, 뭐 그 이후에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서해 NLL, 이건 6.25 전쟁을 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이 남포 앞바다의 초도까지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는 이제 백령도까지 하면서 NLL을 이렇게 그었죠. 그걸 이제 중국, 북한이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합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분계선도 아니고 국경선이다. 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나라니까 국경선이다. 국경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런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 수리 6형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게 KH-35라고 하는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보입니다. KH-35 같은 경우는 130km 날아가는 좀 상대적으로 구형 그런 스타일인데, 그 사거리를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쏠 수 있죠. 이를테면 NLL에서 야, 니들 왜 우리 바다 들어왔어? 하고는 함포전을 하는 거죠. 서해교전 같은 뭐 그런 것들처럼 함포전을 하는 거죠. 그때 지대함 미사일을 또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함정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와중에 브루스 베넷 박사가 뭐라고 했냐? 김정은은 전쟁 생각이 없지만 이 군부의 불만이, 그 불만의 창끝이 김정은 자신에게 올 것 같은 위기가 오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전쟁에서 현상을 바꿀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런데 자신의 현상이 바뀔 위기가 오면 그 현상,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현상이 바뀔 것 같으면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다. 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가 야, 뭐 통일 이뤄야지 하고 전쟁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죠.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에 타격이 올 것 같은 위기가 생기면 전쟁한다 이거죠. 그것이 멀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맞은 만큼 돌려준다, 또는 맞고도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고 맞으면 10배로 대갚아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현장 군인들에게 진급시켜준다. 그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군인들은 진급시켜준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장들이 제발 내 섹터로 도발해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28사단으로 도발해서 그 28사단 사단장 강력하게 6배로 보복했죠. 그리고는 지금 합참의장까지 올라가서 최근에 전역했죠.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군 지휘관들 정말 어마어마한 반격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좀 내려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로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를 공격한다는 독일군 최고위 인사들의 화상회의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우러스가 아닌 드론이 오늘 새벽 크림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조금 전 공격이 끝났는데 러시아 측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5일 3시 15분을 전후에 크림반도 남부 페오도시아와 키르치대교 일대에 항공 및 수상 드론을 이용한 파상 공세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교량이 손상되고 러시아 초계함 한 척이 격침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 오전 3시경 크림반도 남부 지역에 공습경보가 울리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공포 사격과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식별되었고 해상에서 해군 함정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탐지됐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케르치 대교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큰 폭발이 들렸고 폭발이 정취된 후 다리 통행이 차단됐다라며 다리를 향해 항공 드론과 수상 자폭 보트가 달리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야간에 교량 인근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 교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폭발의 크기와 횟수를 감안했을 때 교각 일부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전해왔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케르치 대교가 공격을 받던 바로 그 시각에 크림반도 남부 페오도시아에서 수리 중인 러시아 군함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드론에 피격된 후 수리 중이던 프로젝트 2160 미사일 초계함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피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비셰그라드 24 등 일부 매체에서는 러시아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격침됐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성공했을 경우 드론을 이용한 공격 작전 중에 최대 전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과연 케르치 대교와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케르치 대교, 또 일각에서는 크림 대교, 알기 쉽게 크림 대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케르치 대교예요. 케르치 해협에 있는 대교죠. 그게 또 공격을 받았다. 최소 5발의 폭발이 들렸다라는 건데요. 자, 케르치 대교가 공격을 받고 그 시간에 페오도시아의 조선소 부두가 또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르치 대교가 어떤 곳에서는 파괴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케르치 대교 무너졌다라고 우크라인폼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 조회수를 확 당기기 위한 낚시성의 제목인 것 같고 좀 손상이 되어서 당분간 운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까 곧 몇 시간 후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전과가 나올 겁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나오겠죠. 자, 그리고 페오도시아 여기에 조선소에 작년 9월에 한미 쪽에 드론에 피격받았던 군함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이제 수리 다 마치고 이제 출격 준비하느라고 부두에 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 배입니다. 잘생겼죠. 최신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배가 맞아서 지금 일각에선 침몰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이 최신 초계함 침몰, 케르치 대교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타격, 그러면 이제 이 남부전선의 보급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공격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소식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전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